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고 있죠. 전국적인 감염으로 확산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자가 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당분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1일 금요일 브리핑 시작할게요. 평온하게 계속 오르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솔솔 제기됐던 시장의 금리 인하론에 통화당국이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인데요. 클라리다 미 연준 부의장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지 않는다라며 확고히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과 일본 등 중국 외 지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아시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공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 증시 상승 모멘텀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기관 투자자도 연초 이후에 7조 원 이상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1월 중순 코스피가 2250선까지 반등한 이후 약 1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1198.7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12시 20분 지나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당연히 코로나19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눈에 띕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학교 개학 연기와 또 학원 휴원이 잇따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YBM넷, 아이스크림 에듀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고요. 메가MD와 비상교육, 애니능률, 메가스터디, 이퓨처, 디지털 대성, 청담러닝 모두 강세입니다. 손세정제 관련주인 MH 에탄올도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한국알콜과 창해에탄올, 이수화학도 상승폭이 큽니다. 또 급격한 확산으로 음압 병상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정바이오의 감염관리 솔루션 기술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 원격 진료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에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마스크 관련주들은 오늘 힘이 좀 없네요. 네, 다른 이슈는 키워드로 같이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빅히트,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본격적으로 방탄소년단 컴백 주간이 열립니다. 오늘 오후 6시면 네 번째 정규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이 전 세계에 동시 발매되는데요. 당연히 팬들은 BTS의 행보를 엄청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런데 팬들만큼이나 BTS에 주목하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 증권가인데요.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공개 소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번지고 있는 겁니다. 빅히트의 상장 밸류가 조 단위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기업 공개, IPO 파트너 자리를 놓고 증권업계가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요. 상장 주관사 후보로 최종 초청을 받은 게 국내 대표 증권사 3곳뿐입니다. 나머지 증권사는 PT에 나설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하네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이렇게 3곳이고요. 이미 상장 주관사 콘테스트에서 최종 면접을 마쳤다고 합니다. IPO 시장에서 가장 핫한 딜인 만큼 증권사마다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했다고 하네요. 아직 상장 주관사 선정 최종 확정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속도를 낸다면 이번 달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빅히트가 상장에 속도를 내는 것일까? 아마도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승리의 버닝썬 사태와 정준영 카톡방 사건, 또 한일 경제 갈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엔터주가 가시밭길을 걸었잖아요. 굳이 상장을 서두를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어수선했던 분위기도 사그라들었고 BTS의 인기도 건재하고 그래서 수년 전부터 얘기만 무성했던 상장을 최근 들어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멤버들의 군 문제가 본격화하기 전에 상장 절차를 마치려는 개선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럼 빅히트의 상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밸류에이션 산정이 최대 관건으로 꼽힙니다. 우선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는 데에도 각 증권사가 밸류에이션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상장 밸류의 산정이 정형화된 업종이 아닌데다가 국내 엔터사는 빅히트의 비교 대상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어느 기획사도 BTS처럼 글로벌 팬덤을 거느린 그룹을 키워내지 못했고 또 수익 규모를 따져봐도 실적 격차가 극명합니다. 벌써부터 기업 가치 최고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청사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물론 있죠. 과연 IPO 거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기업 가치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저도 관심이 쏠리고요.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과 또 공모주 청약 일정, 방법 관련해서도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빅히트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키워드, 그래핀 관련주 왜 강세? 오늘 그래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최근 미국에서 유인 우주선 발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이게 그래핀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미국 3대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중에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스탠다드 그래핀이 최근 버진 갤럭틱이 속한 버진그룹 산하에 있는 더 스페이스십 컴퍼니와 비밀 유지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무슨 내용의 협약이냐면 우주항공 산업에 그래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스탠다드 그래핀의 그래핀 신소재 기술이 미국의 우주선 제조회사에 적용이 될 텐데 그 회사의 유인 우주선이 연내 발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유인 우주선 발사가 현실화되면 스탠다드 그래핀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스탠다드 그래핀 하면 떠오르는 종목, 나노메딕스죠. 올해 나노메딕스가 스탠다드 그래핀에 추가 투자를 완료해서 대주주 지위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노메딕스가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이번에는 대표적인 그래핀 관련주 국일재지 관련 소식 알아볼게요. 국일재지의 자회사인 국일그래핀이 그래핀 양산을 위한 성남센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올해 3월 내 설비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후 시운전과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그래핀을 양산하게 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핀을 항공산업에 접목하기 위해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협력 중인 업체는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정체를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 그래핀 USA 2019 박람회를 통해 연결된 업체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가 현실화되면 마찬가지로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TNR 바이오팹이 3D 바이오 프린팅 기능성 간 오가노이드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칠게요. 기존의 간 오가노이드, 즉 간 장기 유사체는 단순히 세포를 3차원으로 모아놓은 응집체 수준이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간 오가노이드는 간세포는 물론 혈관 조직을 비롯해 간 소엽 구조를 그대로 3D 프린팅으로 모사해서 실제 간과 매우 유사하게 구현했다고 해요. 국내에서는 특허 등록을 마친 상황이고요. 해외에서는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글로벌 인공장기 세포 시장 규모가 40조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번 간 오가노이드 개발 성공으로 TNR 바이오팹이 글로벌 인공장기 시장에 한 발 앞선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칠게요.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한 주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출 못 하시더라도 집에서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